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할 때 이 부작용 완화시키는 면역치료, 보완치료 무엇이 있는지 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방사선 치료 앞두고서 진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방사선 치료를 예를 들어 25번을 계획을 했으면 부작용 때문에 예를 들어 20번밖에 못하고 끝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횟수를 그만큼 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정한 횟수를 다 채우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사실 와서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하기 전에 계획 세우고 그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 어떤 것이 있길래 여러분들 이제 부작용 완화시키는 치료들 필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치료하는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게 달라요. 유방에다 하느냐, 두경부에 하느냐, 아니면 골반에 방사선을 치료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나타나는 증상은 좀 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오는 부작용은 무엇을 생각하면 좋으냐면 화상이에요, 화상. 그러니까 겉에 심하게 정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 안에 화상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골반에다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장암 환자분들도 자궁경부암, 자궁암 환자분들, 또는 전립선암 환자분들, 이제 골반에다 이제 방사선 치료 하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장 관련한 이제 부작용들이 오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들어간 방향 부위별로 피부 쪽으로 부작용들이 옵니다. 근데 내부나 외부나 사실 개념은 안쪽에 화상이 입듯이 오던지 아니면은 외부에 화상이 입듯이 오는 것,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방암 환자분들도 대표적으로 오는 부작용은 화상 입듯이 피부 부작용이 오시는 거고, 두경부 환자분들도 결국은 피부 쪽으로 화상이 입은 것처럼 오던지 아니면은 입안 내부에 벗겨지고 궤양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도 그냥 화상의 일종으로 생각하면은 쉬운 개념이에요. 췌장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담관암 환자분들도 방사선 치료하고 궤양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아주 심한 화상이 오면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이게 경미하게 오는 분이 있고 중간 정도 단계로 오는 분이 있고 심하게 오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 아무 치료 안 해도 별 문제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이하게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도 계세요. 유방암 환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하게 화상 입은 것처럼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약간 색깔 변화만 있을 정도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다. 자, 그런데 화상을 진짜로 우리가 이제 방사선 말고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치료 요법이 뭐냐면 수액치료예요, 수액치료. 자,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할 때도 사실은 부작용이 이제 걱정되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액치료예요. 수분 공급만 적절히 잘 해줘도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강도가 이만큼 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수액 치료 너무 필요해요. 이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하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수액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이제 수액 중에서 가장 제가 1차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고용량 비타민 C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하면서 사실은 수액 치료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거 치료 끝나고 오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만약에 이제 방사선 치료 전에 보고 있다면은 방사선 치료 전에 계획을 잡고 수액 스케줄을 잡아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은 낮추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C 외에도 만약에 소화기계에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은 설사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변비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장염 관련해서 부작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고용량 비타민C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수액 그리고 영양제, 미네랄 이런 치료만으로도 방사선 치료하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항암치료 부작용 완화시킬 때도 수액치료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선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의 강도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특히 방사선 치료가 매우 중요한 메인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 횟수도 좀 많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 완화시키는 수액 치료 관련해서 미리 진료받고 스케줄 정해서 방사선 치료 부작용도 완화시키고 방사선 치료 효과는 올리는 수액 종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고용량 비타민C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화기기 장애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수액, 영양제 관련해서 아미노산, 지질, 미네랄 이런 치료들 다 도움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요 여러분들 이 표준치료 완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적절하게 부작용 관리 잘 해서요 표준치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진료 잘 보시고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표준치료 중이시라면 표준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 끝까지 잘 완료하고요. 우리 암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